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청주공항의 주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이 사드 여파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타격을 입은 면세점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압류 조치됐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성안길을 중심으로 빈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년 사이 공실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 등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그날의 진실과 함께 여전히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민간단체 혹은 지방정부가 유해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흙더미를 걷어내고 발굴조사원들의 세심한 손길에 유해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7일 보도연맹 사건으로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 40여 명의 모습이 그날의 진실과 함께 드러납니다. 한데 뒤엉켜 서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유해들. 햇빛을 보기까지 불과 열흘의 발굴이면 충분했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통안의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구한테 나는 보도연맹 가족이라는 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완전히 귀 먹은 척, 눈 모른 척, 입 막고 이렇게 살아나왔어요. 유해 40여 구와 함께 도장과 안경테 등 130여 점의 유품도 함께 수습된 이번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에는 충청북도가 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치단체에서 먼저 희생자의 위로와 아픔을 달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유해 발굴이 시작됐지만 4년여 만에 해체된 뒤로는 최근까지 민간 차원에서만 근근히 발굴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매장지뿐 아니라 유해 훼손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족들은 고령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발굴 조사에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국가에서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할 일인데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죠.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은 여야 간 정쟁 속에 법안 심사만 2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생태환경교육 전문가와 시민운동가들이 청주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꺼비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인 구룡산은 청주 도심 내 유일하게 남은 생태보존축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며 이를 잘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룡산에 아파트를 짓는 행위는 구룡산 전체의 자연 생태계와 생태보존 운동의 핵심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있는 면세점 2곳 가운데 한 곳이 임대료를 연체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드 여파 이후에 주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 노선 확충만큼이나 외국인 주 고객층의 다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면세점입니다. 한창 영업을 해야 할 때지만 철문이 닫혀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밀린 임대료 23억 원을 받기 위해 압류 조치에 나서면서 결국 면세점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면세점이 임대료를 체납하기 시작한 때는 사드 여파 직후인 2017년 7월부터입니다. 공항공사는 그 다음 달부터 임대료의 30%를 감면해줬지만 이후로도 매출이 급감하면서 계속 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매출이 사드 오기 전에 비해서 80%가 줄었어요. 안 되니까 못 내고 이렇게 된 거지. 실제 청주공항의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은 32만 명, 사드 직전인 2016년 이용객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소송 중에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낼 수 없다면서 지난해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면세점이 결국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주공항은 에어로케이를 기반으로 국제노선 다변화를 다시 꾀하고 있지만 면세점까지 문을 닫는 등 사드 여파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용구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상업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공실률이 최근 4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성안길뿐 아니라 산남동과 용암동 등 청주 시내 주요 상권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성안길 1, 2층 건물 전체가 텅 비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권리금이 2억 원이 넘었지만 모기 좋은 곳도 빈 곳 투성입니다. 지금은 권리금은커녕 월세를 내려도 6개월째 새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전 같은 어떤 활성화는 기대하기는커녕 이제 우선 영업 유지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많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안길 소규모 상가의 평균 공실률은 14.8%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문제는 성안길뿐만이 아닙니다. 한때 뜨는 상권으로 인기를 끌었던 산남동과 용암동 일대에도 수개월째 비어있는 상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청주 지역은 잇따른 택지 개발로 상권이 분산되면서 상가 역시 과잉 공급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청주의 상업용 건축물은 2만 개가 넘어 비슷한 인구 규모의 부천시보다 3배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청주 테크노폴리스 35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상업용지가 예정되고 있고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상가 신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나눠 먹기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상가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5번, 2번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한개 비용은 꾸준하고 매출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가 다시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주는 악순환까지 이어지면서 주요 상권마다 빈 상가가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실험 공간 기능을 할 수소융복합 실증단지 유치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주시 드림파크 산업단지 내 3만 3천 제곱미터에 국비 830억 원 등 1,400억 원을 들여 수소융복합 실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제안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께 2곳을 최종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한 과수 밭작물 피해 면적이 571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5에서 16일 도내 일부 지역의 기온이 새벽 한때 영하 3.2도까지 떨어지면서 충주, 보은, 옥천, 증평, 진천, 괴산 등 6개 시군 612개 농가에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괴산이 279헥타르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충주 144.6헥타르, 보은 125헥타르 등입니다.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도입을 놓고 충북교육청과 일부 사립유치원 간에 빚어졌던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충북 모든 유치원이 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인데요. 한 해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한 것이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치원 교사와 원장 200여 명의 교육청 기습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던 처음학교로 시스템 도입.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교육청과 우리가 자체 판단할 문제라는 일부 유치원 측 입장이 맞서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스템 도입에 반발했던 유치원들이 최근 교육청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부한 11개 유치원 가운데 5달 새 문을 닫은 6곳을 뺀 5곳 모두입니다. 교원과 원장 기본급, 학급 운영비 삭감 등의 제재로 유치원 한 곳당 한 해 3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4개 항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4개 항을 모두 다 재개하고 3월부터 수급해서 적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충북 모든 유치원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가운데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11월 일부 사립 유치원이 교육청이 시스템 참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김 교육감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공문을 시행한 담당자들은 적어도 유감 표명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원상 복귀가 됐으니까 고소는 이제 취하할 수 있는 용의는 얼마든지 있는데.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달았던 사립 유치원과 교육청의 갈등은 결국 직권남용 등으로 피소된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체육중학교 설립 계획이 교육부의 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체육중학교 신설이 생활체육을 강화하는 최근의 교육 방향과 맞지 않고 124억 원의 사업비도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수업과 병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예산 절감 방안 등을 보완해 체육중학교 설립 계획을 늦어도 내년까지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축사 운영 의혹이 제기된 충청북도의회 의원에 대해 진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천군과 농어촌공사 음성지사는 덕선면에 있는 모 의원 소유의 축산농장을 방문해 도랑과 인공수로 등의 무단 전용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자유한국당은 잇따라 비난 성명을 내고 대주민 사과와 원상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